CEO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죠?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더 이상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리더십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법원이 진짜 보는 게 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왜 어떤 CEO는 괜찮고 어떤 CEO는 법정 구속까지 가는 걸까요?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요? 이거 그냥 운 아니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판결들을 쭉 뜯어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는 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느냐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이 도대체 뭘 보는지 이 중요한 게임의 규칙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법원은요, 아주 일관된 세 가지 기준으로 CEO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바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사실 딱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이 위험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아무 조치 안 한 겁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기 9%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보세요. 이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명백한 경고나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을 무시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예견 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정말 많은 CEO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완전히 깨부수는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한 일인데요? 네, 이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법원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위험은 외주화할 수 있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원청기업 CEO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인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삼하건설은 왜 무죄를 받았을까요? 하청업체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곳들은요, 공통적으로 바로 그 시스템이 없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원이 이건 정말 나쁘게 본다 하는 게 바로 경고 무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계속된 위험 신호, 전문가의 지적을 조직적으로 뭉갠 거죠. 법원은 이걸 명백한 리더십의 실패로 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MZ조업 사례를 보세요. 사고 나기 불과 열흘 전에 전문가가 이거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죠. 결국 CEO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도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CEO를 위한 플레이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지키고 또 나 자신도 지키는 4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건 이 4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서류 맞추기가 아니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리더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걸 증명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 정말 중요한데요. 서류만 잔뜩 쌓아놓는 거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법원이 보고 싶은 건 서류 더미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뭘 했는데 이거거든요. 위험성 평가를 정말 했는지, 그걸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이행했는지, 안전에 돈을 썼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살아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장 안전 관리자에게 진짜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현장의 키맨이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이 이름만 관리자다? 그럼 법원은 그 책임을 건너뛰고 바로 CEO인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방치했냐고요. 세 번째 전략, 아까 말씀드린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는 원칙이랑 딱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제 하청업체는 그냥 제일 싸게 부른 곳에 맡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역량이 되는지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까지가 원청 CEO의 법적 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사고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변호사 찾지 마세요.
그 전에 평소에 법률 전문가랑 같이 우리 회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재판에서 이 CEO는 정말 진지하게 노력했구나 하는 신호를 줘서 실제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결정적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을 쭉 살펴보면 아주 분명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무시했다면 실형으로 가는 겁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그래도 기본은 했다? 그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선제적으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다? 그럼 무죄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지금 이 표에 어디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진짜 싸움은요, 사고 후에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승패가 결정 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질문 하나만 남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건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리더십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그 혹독한 심판을 견뎌낼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습니까?